저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 속으로 좀 뛰어드는 이런 교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생활탐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힘들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부모님들을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결과는 이제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라는 건데 자녀와 떨어져서 본인이 가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시간은 거의 없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24시간 같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편히 여행 가기도 힘들고 특히 육지 같은 데서 경조사 이런 게 있을 때 아이가 비행기 타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거부가 있을 때는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거의 수면의 질이 아주 나쁜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좀 우려할 수준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단연 이제 좀 높게 나타났던 응답은 자녀와 좀 분리된 그냥 개인적인 쉼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좀 사회의 눈치 없이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좀 주자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좀 시작을 했어요. 이런 영화 관람을 한다고 하면 한 3시간 또는 목욕탕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한 4시간 약속을 좀 잡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혼자서 하니까 제가 한 달에 많이 해봐야 1명, 2명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선생님들 좀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가까운 데 있는 선생님들부터 나 요새 이런 게 좀 고민이고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둘 모여서 처음에는 한 10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한 50명 좀 넘는 교사들로 모인 단체가 됐고요. 10명의 한 걸음, 10명의 두 걸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하게 된 것 같아요. 소통협력센터를 만나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출근하면 교사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면 그냥 가정에 돌아갈 뿐이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교사들이고 좀 나아가면 학부모들인데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제가 평생을 살았다고 하면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소통협력센터가 알려주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연결해 주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깨우침을 좀 받는다고 할까요? 또 신기했던 경험은요.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여서 좀 그랬는데 소통협력센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디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기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아주 쉽게 해결하는 그런 경험. 또 반대로 또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럴 때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연결을 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아주 유용했다고 피드백도 돌아올 때 이게 그 연결망의 힘이고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죠.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지원 안 해줬고 사람도 얼마 없었고 지금 이거 완전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특수교육뿐만 아니고 다양할 것 같아요. 이주민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돌봄 문제,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야 이게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길을 좀 꺾고 좀 이렇게 의욕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통협력센터의 직원들은 완전히 공감해주고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자로 같이 나서주는 거예요. 어떻게 장애인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네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막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 연대가 몇 년째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용어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장애 자녀를 자기가 안 키우고 국가에 맡기려고 해?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그냥 나라가 떠맡아 달라라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 대해서 국가도 함께 해달라, 뭐 이런 뜻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24시간 돌봄센터가 핵심이에요. 24시간 돌봄센터가 전국에 있어야 되고, 장애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일에든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1년에 뭐 30일인가는 그 센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조금 조속히 받아들여져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 좀 근심과 걱정을 좀 덜어놓으시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가와 사회가 이 아이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